네, 오늘 이 시간에는 13장 6절에 관한 부분을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함수의 증분, 그 다음에 이제 전미분에 관한 부분 이제 했었죠. 증분이 뭔지, 그 다음에 전미분에 대한 개념이 어떤 건지 해서 했었고,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이제 또 변수가 2개 이상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연쇄 법칙에 해당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제 계산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다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절에서 이제 방향 미분 계수와 기울기 벡터 나올 텐데, 요거는 일단은 먼저 이제 방향 미분 계수가 뭔지에 대한 정의 먼저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정의 지금 13.6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함수의 f의 x, y 요것에 이제 어떤 점 x0, y0라고 하는 점에서 단위 벡터라고 하는 거는 벡터의 크기가 이제 1인 거죠. 그쵸? 1인 건데 u가 a, b. 자, 방향으로의 방향 미분 계수라고 하는 거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데, du 조그맣게 쓰고 f의 x0, y0. x0, y0인 점에서의 u 방향으로의 이제 그 미분 계수란 얘기요. 자, 요거는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0 더하기 ha, y0 더하기 hb 마이너스 f의 x0, y0 이렇게 되는 값이에요. 요거로 이제 정의한다. 자, 요거는 일단은 자, 뒤에다가 대충 이렇게 이제 이게 z는 f의 x, y라고 하는 그래프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에 한 점 x0, y0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요 점에서 단위 벡터 u. 자, 이거는 이제 2차원에 있는 벡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요 단위 벡터가 이렇게 된다고 할까요? 요 u라고 하는 요 벡터의 방향으로의 방향 미분 계수죠. 그쵸? 그러니까 요 한 점에서 요 u라고 하는 요 방향으로의 미분 계수예요. 미분 계수가 기울기 값이거든요. 그쵸? 자, 그거는 요게 지금 위에 요 곡선의 요 이쪽 방향으로의 기울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울기. du의 f의 x0, y0. 자, 요게 조금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자, 얘를 한번, 만약에 여기서 u가 1,0이라고 할게요. 1,0이라고 할게요. 자, 1,0이라면은 du의 f의 x0, y0 하고서 이제 여기 AB 대신에 1, 여기 AB가 1,0 들어가죠. 그쵸? 그러면은 H가 0으로 가면 F의 X0 더하기 H, Y0, B가 0이니까 마이너스 F의 X0, Y0 H.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 잘 보면 자주 봤던 거죠. 그러니까 y값은 그대로인데 x값이 x에서 x 더하기 h로 변할 때에 대한 기울기예요. 그쵸? 이거는 x0, y0의 점에서의 x의 편도함수였어요. 그죠? 자, u가 만약에 단위 벡터가 0,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du f의 x, 그냥 xy라고 할게요. 그냥 제가 제로까지 쓰기 귀찮아서 f의 그러면 x 더하기 a가 지금 a, b인데 a가 0이에요. 그쵸? 그러면 x
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에 해당되는 게 1이에요. 그러면은 y 더하기 h 마이너스 f의 x, y, h.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이거는 x 값은 그대로고 y 값이 y에서 y 더하기 h로 변할 때에 대한 그 변화율이죠. 그쵸? 그래서 y의 편도함수를 나타내는 거죠. 그죠? y 편도함수. 자, 요 말은 이 특별한 이게 단위 벡터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요 1,0인 경우에는 x편에서의 편도함수고 요 0,1인 경우에는 y편에서의 편도함수예요. 그 말은 요거를 이제 일반적인 부분 안에서 정의를 한 거예요. u라고 하는 거는. 그죠? 자, 다시 요 그램에 들어가면 x축과 평행되게 이렇게 1,0이 된다면 이 방향으로 이 점에서의 뭐요? 기울기 값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y축과 평행되는 0,1이라고 한다면 이 방향으로의 이 점에서의 뭐냐면 그 곡선의 그 기울기 값이었어요. 말하자면 방향은 뭐냐면 u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여기서 결정을 하는 거고, 이게 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이쪽 방향이다 결정을 하면 이쪽 방향으로의 요 곡선에서의 그 방향으로의 기울기에 대한 부분이 방향 미분 계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쵸? 그렇게 정리하면 이제 편하세요. 자, 그래서 정의는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은 어떤 그 한 점에서 어떤 한 점에서 정의역의 한 점, 그쵸? 그 정의역의 한 점에서 u 방향으로 어떤 방향으로의 그 기울기라는 거는 그 곡면에 해당되는 부분에 기울어진 정도를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는 거구나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차원에서 이제 여기 그림에서도 보이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어떤 이제 곡선이 있으면 울퉁불퉁 하잖아요. 그쵸? 울퉁불퉁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울퉁불퉁 할 때 요 한 점에서 요쪽 방향으로 기울어진 정도나 이쪽 방향으로 기울어진 정도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쵸? 그거를 이제 요 곡선에 대한 이제 요거에 대한 방정식을 알면 우리가 요 앞에 있는 정의를 이용해서 그 방향으로의 기울기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방향 미분 계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할 때는 정리 13.7번에서 이룬 것처럼 f의 xy가 xy에 대해서 미분 가능이면 단위 벡터 A, B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방향 미분 계수는 du의 f의 x, y는 f의 x의 편도함수에다가 a, y의 편도함수에다가 b 이렇게 계산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지금 정미분이랑 조금 비슷한데 그 x의 편도함수에다가 a, a 값이 요 단위 벡터의 요 앞에 x 성분, y 편도함수에다 b는 요 u의 단위 벡터의 b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요 전미분에서 얘기했던 거랑 유도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x에 정의 그대로 하면 x 더하기 ha y 더하기 hb 그 다음에 여기다가 x 그다음 y 더하기 hb를 더해주고 빼주고 할게요. 이렇게 하고 fx, y 더하기 hb 마이너스 f의 xy h 더하기 h가 0으로 가면 그러니까 요거를 빼고 더해줬어요. 원래 이제 여기 정의에서 더해주고 빼줬다 생각을 하시면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h가 0으로 간다는 거는 h가 0으로 간다면
HA 값도 0으로 갈 테고 HB 값도 0으로 갈 테고 그죠? 그 다음에 X 더하기 HBA는 X로 갈 테고 Y 더하기 HB는 자 Y로 간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여기 지금 첫 번째 있는 요 식에서는 지금 Y 값은 고정돼 있고 X 값이 X에다 X 더하기 HA죠. A 여기다 A 이렇게. 자 두 번째 식에서 또 X가 고정돼 있고 Y는 Y에서 Y 더하기 HB예요. 그죠? B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 앞에 있는 요 값은 Y 값이 고정돼 있으면서 X 값이가 요만큼 변화된 것에 대한 뭐요? 이제 기울기 값이죠. H가 0으로 가니까, 그치? H가 다 0으로 가고, A도 0으로 가고, HB도 0으로 가고 하기 때문에 X, Y점에서 X의 편도함수를 볼 수 있고, A값. 그죠? A값. 그 다음에 뒤에 것도 마찬가지. 요 X 그대로고, Y 값에 대한 변화, 요만큼에 대한 변화를 이제 보기 때문에 X, Y에 저 B 값으로 해서 요게 유도됐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지금 예제 13.13번을 보시면은 F의 XY가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4Y일 때, 자, 2, 마이너스 1에서 단위 벡터 U가 5분의 3I 마이너스 5분의 4J 이렇게 될 때, 요 방향으로 방향 미분 계수 D U 방향으로의 F의 2,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치? 네. 그러면 이거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X의 편도함수에다가 A값, Y 편도함수에다가 B값을 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X의 편도함수 X의 편도함수 구한다면 2X Y제곱 되겠죠? 그리고 Y의 편도함수 구한다라고 하면은 2X의 제곱 Y 마이너스 4가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U에서의 2,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면 X의 2, 마이너스 1인 점의 X 편도함수에다가 그 단위 벡터가 요게 A죠. 5분의 3 더하기 Y 편도함수 2, 마이너스 1에 자, 마이너스 5분의 4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다가 X에다 2, Y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4 여기다가는 여기에 2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2가 되네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5분의 12 더하기 5분의 48에서 5분의 60 되겠네. 그래서 12 이렇게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 미분계수 구하시오라고 하면 그대로 요거 계산하는 방법만 알면 되잖아요. 그쵸? 여기서는 그리고 만약에 단위 벡터가 X축과 이루는 각이 세타이면 세타라고 한다면은 자, 단위 벡터이기 때문에 크기는 1이에요. 그죠? 크기는 1이고 그러면 요거에 대한 요 벡터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요 아래는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코사인 세타는 요 아래 거 분의 1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 그쵸?
그 위에는 요거는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거의 끝점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U 벡터는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라고 하면은 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요때에 요거의 값은 x의 편도함수에다가 이제 a 값이 코사인 세타, y의 편도함수에다가 사인 세타로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방향 미분 계수는 뭐예요? x 편도함수, y 편도함 각각의 편도함수에다가 단위 벡터 해준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나오는 예제도 예제 지금 13.14번인데 요거일 때 단위 벡터 u가 x의 양의 축과 양의 축 양의 x축 이루는 각이 6분의 파일 때 du의 f의 1, 1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죠? 1, 1의 값을 구하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x의 x 편도함수 2x 더하기 2y y 편도함수 2x 마이너스 3y의 제곱이죠. 그쵸? 그러면 이때의 u는 단위 벡터는 코사인 몇 도요?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사인 6분의 파이니까 30도죠. 그러면 2분의 루트 3, 2분의 1 돼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1,1인 점에서의 방향 미분 계수는 x의 1,1인 점의 편도함수에다가 2분의 루트 3 y 1,1인 점에서의 편도함수에다가 2분의 1 구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 하면은 4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1 하면은 마이너스 1에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계산하면 2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에 해당되는 값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하나를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방향 미분 계수를 계산할 때 x의 편도함수에다가 더하기 fy의 x, y의 b 이렇게 됐어요. 그쵸? 자, 이거를 벡터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f의 y의 x, y 하고 이제 a, b. 자, 그러니까 앞에 있는 벡터 이제 그 x의 편도함수, y 편도함수에 대한 벡터와 뒤에 a, b의 단위 벡터, 그쵸? 얘 내적으로 요걸로 계산되는 걸로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자, 요거 있죠, 앞에 있는 거. 이거를 뭐냐면 기울기 벡터라고 해요. 기울기 벡터. 그러니까 x의 편도함수, y 편도함수 각각의 뭐냐면 독립변수들의 편도함수들로 이루어진 벡터를 기울기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의 지금 13.7번에서 fxy의 자, 기울기 벡터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타낸다 하고 실제로 요거의 x, y는 x의 편도함수 y의 편도함수로 이렇게 성분으로 가지고 온 벡터로 표현된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x 편도함수 i 그 다음에 y 편도함수 j 이렇게도 이제 정의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위에 있는 것을 자 기울기 벡터에 자 그레디언트 베타라도 하고 이제 기울기 벡터에 x, y 그 다음에 내적
요 단위 벡터로 요거를 이제 표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를 좀 더 간편하게 이렇게 표현이 된다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예제 지금 13.15분에서 보시면은 벡터 v 3i 더하기 4j 방향으로 점 마이너스 1,1에서 함수 f의 xy에 x제곱 더하기 3xy 요거의 방향 미분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구하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1, 마이너스 1,1인 점에서의 자 기울기 벡터에다가 그쵸? 단위 벡터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요 기울기 벡터는 일단 구하면 자 x의 편도함수로 성분 y 편도함수는 3x 그럼 요때 이제 마이너스 1,1인 점에서의 값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에 그 다음에 3이 이렇게 돼요. 그쵸?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단위 벡터는 자 여기서 보면 주어진 방향이 v 방향인데 이게 지금 보면 단위 벡터가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단위 벡터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벡터 v의 크기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벡터 v 크기는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에 루트한 것이 크기. 자, 5가 되겠어요. 그쵸? 그래서 5분의 3, 5분의 4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f의 여기다가 요 위에다가 쓰면 되겠네요. 요거의 값은 이건 뭐예요? 마이너스 5,3 그 다음에 5분의 3, 5분의 4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에 더하기 5분의 12 해서 요거는 마이너스 5분의 3으로 해서 계산이 될 수 있겠네요. 그쵸? 이렇게 계산된다.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그래서 만약에 변수가 하나가 더 는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정의가 이제 확장돼서 정의가 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정의가 이제 13.8번에서 f의 자, 점 x0, y0, z0에서 자, 단위 벡터 요거는 이제 변수가 3개가 됐어요. 그쵸? 그러면 요 방향은 A, B, C 세 방향 안에서 이제 3차원에 있는 벡터의 방향의 방향 미분계수 구하시오. 나옵니다. 이거는 확장된 거예요. U, F의 X0, Y0, Z0인 점에서의 방향 미분 계수는 H가 0으로 갈 때, 자, H분의 F의 A 더하기 A가 아니라 X0 더하기 HA, Y0 더하기 HB, Z0 더하기 HC에서 F의 X0, Y0, Z0죠.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뒤에 F의 X, Y, Z는 계산은 X 편도함수 A, 그죠? Y 편도함수 B, Z 편도함수 C로 이렇게 계산된다. 그래서 F 편도함수, Y 편도함수, Z 편도함수에다가 기울기 벡터에다가 A, B, C로 이렇게 계산. 이게 X, Y, Z의 자 기울기 벡터에 그 다음에 방향 단위 벡터에 해당되는 것의 내적으로 계산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4개가 돼도 뭐 똑같이 확장돼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친구들은 기울기 벡터에 뭐요? 그 다음에 단위 벡터 내적이다. 그걸로 된다라고 지금 계속 그거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 정의 안에서 지금 16번에서 예제가 2의 z승의 사인의 xy
요거의 점 0,8,1에서 벡터 v가 자 1, 2, 마이너스 1 요 방향의 방향 미분계수를 구하시오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요거도 방향 미분계수 어떤 점 0,8,1인 점에서의 방향 미분계수는 기울기 벡터 0,8,1에서의 기울기 벡터에다가 단위 벡터에 되죠. 자, 그러면은 요 기울기 벡터는 변수가 3개예요. 그쵸? 그래서 x의 편도함수에 해당되는 부분을 계산을 하면 여기 x가 여기 있죠. 그래서 사인 전체를 미분하면 코사인 xy가 되고 소미분하면 y의 2의 z승의 코사인의 xy가 되겠고 그치? 콤마 y에 대해서는 여기가 안에 y 있어요. 그러면 2의 z승의 코사인 xy에다가 성미분한 거를 곱해주면은 x 콤마 z에 대한 편도함수는 여기 z 있으니까 자기 자신 그대로 하고 요거는 이제 그냥 붙어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0,8,1을 집어넣으면은 x가 0이니까 요거는 0 되겠고 그치? 요거도 0 집어넣으면 0 되겠죠. 여기는 이제 파이 넣고 1 넣고 0, 1이니까 파이 2, 0, 0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단위 벡터는 여기 보면 이 크기가 1이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1제곱, 2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루트 한 것의 분의 1, 2, 마이너스 1. 요거는 6이 되네요. 그쵸? 루트 6분의 1, 루트 6분의 2, 루트 6분의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요거의 값은 파이 2, 0, 0. 그 다음에 6분의 1, 루트 6분의 2, 마이너스 루트 6분의 1로 계산하면 루트 6분의 파이 2가 해당되는 값으로 구해줄 수 있다 보시면 되세요. 그쵸? 이거는 계산이에요. 그죠? 계산. 방향 미분 계수가 뭔지는 이제 알고 친구들이 그거는 이제 기억을 하셔야겠죠. 그쵸?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이제 뭐 나올 게 뻔해요. 뭐 이제 친구들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적어도 여기에서는 이거는 알고 이제 가야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하기 쉽지는 않죠. 그쵸? 저도 답답합니다. 여기 그냥 보고서 이제 녹음하고 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다음을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일단 방향 미분 계수가 기울기 벡터에 에다가 그 단위 벡터의 내적이잖아요. 그쵸? 자, 그럼 요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단위 내적의 그 정의를 이용해서 하자면은 요 두 벡터의 앞에 벡터의 기울기 벡터의 크기에다가 그 다음에 u 벡터의 크기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죠. 그쵸? 근데 여기서 u가 크기가 1이기 때문에 기울기 벡터의 크기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결국에는 이제 요 u 방향으로의 방향 미분 계수의 값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면 코사인 세타도 세타는 이제 u와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 벡터와의 뭐냐면 사이각이에요. 그쵸? 사이각인데 요 사이 값에 따라서 어쨌든 코사인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이죠. 그죠? 요거 그러면은 요 값이 가장 크게 되려면 코사인 세타가 1일 때 그쵸? D의 U, F의 XY, Z 요거의 값이 뭐냐면 최대가 되겠죠? 그걸 생각하면 되는데
코사인 세타가 1이다 라고 하는 거는 1일 때는 세타가 뭐예요? 0도일 때죠. 그죠? 0도일 때. 그 말은 U 벡터, 그 말은 뭐냐면 이제 U 벡터랑 그 다음에 기울기 벡터가 같은 방향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죠? 단위 벡터 U와 그 다음에 기울기 벡터가 같은 방향일 때 요 방향 미분 계수의 값이 뭐냐면 최대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때 최대값은 요게 1일 때 최대값이니까 이건 결국에는 기울기 벡터의 크기 값이 최대값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 최소값은 요게 마이너스 1일 때죠.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요거랑 이제 반대되는 이제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렇게 정리를 좀 친구들이 이해를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다음 예에서 보면은 얘 지금 14번에서 보면 f의 x, y, z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면 방향 미분 계수가 결국에는 기울기 벡터와 단위 벡터의 내적인데 결국에는 기울기 벡터의 크기와 코사인 세타와의 이제 값이에요. 그쵸? 근데 코사인 세타가 1일 때 최대를 갖는데 그거는 U 벡터와 뭐냐면 기울기 벡터가 같은 방향일 때 방향 미분 계수가 최대값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최대값은 이게 1이기 때문에 기울기 벡터의 크기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일 때에 지금 기울기 벡터는 x 편도함수는 2x 더하기 y가 되고 y 편도함수는 x, 자 z 편도함수 3z의 제곱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1, 마이너스 1,2에서 최대가 방향 미분계수 최대가 되는 방향은 뭐요? U 벡터와 기울기 벡터가 같은 방향일 때 최대를 간다 그랬죠. 그쵸? 그러면은 기울기 벡터의 방향이 최대 방향이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12 되겠지. 요것이 뭐요? 최대 방향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요때 방향 미분 계수의 최대값은 뭐예요? 요거의 기울기 벡터의 크기다. 1제곱, 12제곱 144, 146 루트, 그쵸?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최소가 되는 방향은 기울기 벡터와 반대 방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최소값은 요 이제 코사인세가 마이너스니까 요거의 반대 마이너스 루트 146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치? 그렇게 된다 하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그 방향 미분계수 관련된 자 부분이 나왔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저평면이라는 이제 개념이 나오는데, 저평면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말 그대로 뭐냐면 그 곡면에 이제 한 점이 있겠죠. 한 점에 접하는 평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여기서 한번 이제 식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y, x, z
요런 이제 그 F의 X, Y, Z는 K라고 하는 곡면이 이렇게 이제 생겼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러면 그리고 요 곡면 위에 이제 한 점, 여기 이제 어떤 P라고 하는 점인데 X0, Y0, Z0 점이라고 할게요. 자, 이 점이고, 그 다음에 요 곡면에 이제 위에 있는 곡선을 하나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곡선이 요 P점을 지나는 어떤 이제 곡선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여기 이제 곡선 C. 요 C는 그러니까 일정한 어떤 값이겠죠. 그러니까 요거도 RT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XT, YT, ZT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T가 T0일 때 P를 이제 지나는 어떤 요 곡선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곡선이라고 하면은,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원래 이제 요식 있죠. F의 이제 요 곡선 곡면식에 지금 곡선 요거의 식이 있는데 벡터식, 요 식이 어쨌든 요 C라고 하는 곡선이 여기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XYZ 대신에 XT, YT, ZT는 K라고 표현이 돼요. 그쵸? 이렇게. 자, 표현이 되고, 요걸 T에 대해서 미분을 만약에 이제 한다면은, 미분을 해준다면, 여기 지금 F가 X, Y, Z가 되고, 요 각각은 T의 변수잖아요. 그쵸? 그래서 라운드 F, 라운드 X, dx, dt 더하기 라운드 F, 라운드 Y, 그 다음에 dy, dt 라운드 F, 라운드 Z, 그 다음에 dz, dt 이렇게는 제로 하고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쵸?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자, 요거 어떤 거? 이거 같이 묶으면 요거는 라지 F의 식을 X의 편도함수, Y 편도함수, Z의 편도함수의 값들이잖아요. 그쵸? 요게 지금 그러니까 기울기 벡터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X를 T에 대한 거, Y를 T에 대한 거, Z를 T에 대해서 한 거는 이제 C라고 하는 곡선을 요거를 각각을 X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에요. 그쵸? 미분한 값인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를 R 프라임 T는 제로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특별히 T가 T0일 때 생각을 해보면 라운드 F에 XT0, YT0, ZT0 그 다음에 R'의 T0는 0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 앞에 있는 뒤에 있는 거 볼까요? 뒤에 있는 이거는 뭐냐면 요 곡선 C, 그쵸? 요 곡면에 어떤 특정한 곡선 C인데 특별히 P점을 지날 때에 프라임이니까 이 점에서의 P점에서의 요 곡선 위에서의 뭐예요? 기울기 값이 기울기에 해당되는 요 벡터가 R 프라임 T0가 되는 거예요. 그쵸? R 프라임 T0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 P점에서의 기울기 벡터인데 그죠? 요 곡면의 기울기 벡터인데 이 기울기 벡터와 요 곡선에 해당되는 R 프라임 T0랑은 뭐예요? 내적이 제로라는 얘기예요. 내적이 제로는 두 개가 지금 뭐냐면 수직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결국에는 요 기울기 벡터가 어떻게 생긴 걸로 볼 수 있냐면
이렇게 생긴 걸로 볼 수 있어요. 수직이다. T0, Y T0, 그 다음에 Z T0. 그러니까 요 점에서의 기울기 벡터와 요 점에서의 이제 요 곡선의 기울기는 뭐예요? 수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점에서의 기울기 벡터가 0이 아니라면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점 P를 지나고 그 다음에 이 법선 벡터를 요거를 법선 벡터로 하는 평면을 점 X0, Y0, Z0 점에서의 자, 곡면 여기 글씨가 X, Y, Z는 K의 저평면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 P점을 지나고, 그죠? 요 P점을 지나고 요 기울기 벡터 요거의 수직으로 갖는 평면, 그 평면을 이 점에서의 뭐냐면 저평면이다. 곡선 요거에 대한 저평면으로 정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다음에 정리를 지금 13.8번에서 곡면 F의 X, Y, Z는 K 위의 점 X0, Y0, Z0 요거에서 저평면의 방정식은 F의 X 편도함수 X0, Y0 X-X0 Y 편도함수 Y-Y0 그 다음에 Z 편도함수 X0, Y0, Z0 Z-Z0는 0. 그러니까 어떤 평면이 있을 때 평면의 한 점 X0, Y0, Z0 점과 그쵸? 그 다음에 이 점과 평행하는 법선 벡터가 ABC가 있으면 요거의 평면의 방정식은 A, X-X0 B, Y-Y0 C, Z-Z0는 0 요거 이렇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요것이 법선 벡터에 해당되는 기울기 벡터의 성분이고 그 다음에 한 점이 X0, Y0, Z0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평면의 방정식은 자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은 되십니다. 이해되시죠? 요거로 그러니까 기울기 벡터가 어떤 한 점에서 저평면 이제 접하는 그 점을 지나는 접하는 점에 뭐냐면 기울기 벡터, 법선 벡터로 뭐냐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예제 13.17번에서 3x의 제곱, 4y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은 28 위에 P점이 1, -2, 3 요거에서 저평면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나오면은 이제 기울기 벡터 이거는 6x 8y 그 다음에 2z고 특별히 어떤 점에서 1, -2, 3인 점에서 그러면 6, -16 그 다음에
요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평면의 방정식은 이게 법선 벡터예요. 그렇죠? 6의 x-1 16의 z y 플러스 2 더하기 6의 z-3은 0으로 해서 계산. 그래서 요거 이제 정리를 하면 양변에 이제 3 2로 요게 약분이죠. 그러면 3, 8, 3 되겠네. 그러면 3x 마이너스 8y 더하기 3z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9 해서 계산하면 28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요게 요 점에 요 곡면 위에 요 점에서의 저평면의 방정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는 뭐 여기 앞에서 풀었던 거 한해서 이제 풀어주시면은 되세요.